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6월 1일 오전 7시에 뭔가 폭발을 시작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최근에 감소세를 보였던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마련인데, 자, 이게 어떤 내용들일지 한번 좀 심층적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 하나의 약간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이분이 태운 헬리콥터가 추락을 했어요. 이런 이란은 추락 사고가 보고된 이후에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헬리콥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조팀과 드론이 배치가 돼서 이 아미르 압둘라얀 이란 외무장관도 대통령과 함께 헬리콥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모르게 약간 불안한 모습, 불안한 상태를 좀 조성하고 있죠. 부디 뭐 실종해서 사망했다든지 이런 것만 전 아니길 간절히 좀 바랄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 살펴볼 수 있고, 코인 시장이 그래서일까요? 뭔가 좀 떨어진 이런 모습들을 또 보이고 있는데, 이게 1개월 차트라 그렇지 1일 차트 또는 이제 뭐 분단위 차트를 한번 보면은 30분 단위로 봤을 때도 굉장히 또 많이 하락한 모습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시간대 보면은 어제 9시라고 되어 있는데 확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심각한 모습들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보시면 each this 뭐 이렇게 is this 돼 있는데, 자, 이것이 합법적이냐? KYC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마구자르기로 게임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험치를 쌓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의 그냥 뭐 직업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의 직업인데 이 정도면 휴대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파이코인이 KYC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파이는 어땠을까요? 그냥 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KYC라는 프로세스가 그만큼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신경을 쓰는구나, 가계정을 거르기 위한 이런 노력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뭐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해봅시다. 자,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에 대한 우리의 공통 목표에 대해서 이틀 전에 게시한 내 기사를 많은 개척자들이 이해했지만 일부 개척자들은 여전히 내가 말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이 GCV를 지지하는 선구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제가 여전히 GCV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우선 내 게시물은 GCV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는 시대와 관련이 없고 파이코어 팀과 우리를 위해 특별히 설정한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미 성취된 GCV 운동의 시작 뒤에 있는 목적을 읽고 스스로 상기시켜라. 사람이 진리 안에 있으면 침착하고 편안하며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거짓 속에 살고 있다면 진실이 당신의 기초를 뒤흔들 것이다. 나는 GCV를 비웃을 생각은 없다. 결국 나는 이 운동을 탄생시켰고 많은 위대한 선구자들이 공헌해 여기에 참여를 했다. GCV에 대한 나의 입장을 묻는 건 헛된 일이다 라고 해서, 강의 근원을 소유한 사람은 강의 물고기가 무엇을 먹는지 안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속담이지만 요르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집을 지은 사람은 균열이 있는 곳을 안다. 자존심과 고집을 제쳐두고 코어팀이 우리를 위해 제시한 방향과 함께 따를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GCV나 다른 가격 관련 논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이런 부분 볼 수 있고, 다음 내용 보면은, 자,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 해가지고 31만 4,159달러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도리씨님 뭔가 올렸겠죠.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어쨌든 이분들은 31만 4,159달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동의한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31만 4,159달러를 하기 위한 그런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거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응원을 하는데 어찌 보면 답답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막상 이 사람들은 한 개당 1파이당 얼마, 이게 아니라 과연 얼마나의 비율을 가지고 결제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337.1만 팔로우 돼 있습니다. 팔로우 숫자가 뭔가 좀 줄어든 건지 이더리움이 늘어난 건지 약간의 미스테리어스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339.4만 팔로우입니다. 제가 볼 땐 트위터 숫자가 좀 줄었죠. 인원 차이가 몇 명 차이 납니까? 2.3만 차이로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뭔가 정체기에 왔다는 거고, 얘가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이더리움이 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약간의 의견들인데, 뭐 비트코인을 냉대하고 오로지 파이만 외치지 말라, 최근까지 비트코인 사진을 올리고 비트코인은 베타 테스트 코인이니 뭐니 하면서 비트코인을 깎아내리는 뉘앙스의 기괴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이때 보면서 어이가 없기도 했는데, 파이코인 카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 제도권 인증, 인플레이션 해칭, 디지털 자산이다, 디지털 골드, 파이는 물음표 해가지고 나와 있고, 자, 보시면 비트코인 ETF 보유 기간이 1900억 이상, 포폴 비중이 0.6% 돼 있는 뭐 기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마켓쉐어 비중에 3에서 40% 차지해서 피자로 치면 3, 4조각 먹는 게 배부르나요? 초코파이 하나 먹는 것보다는 피자 3, 4조각 먹는 게 더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해서 크립토 시장은 레드오션도 아니고 이제 시장 초입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누구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존재들이다 해가지고 P2P 거래든지 블록딜이라든지 상장 주식으로 따지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물량 이전만 있었지 본질 자체의 가격에는 어떤 영향도 발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홈파리들이 이제 자기들이 생태계에 큰 이바지를 한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질감을 느낀다. 아무리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막 자꾸 팔아낸다고 하지만 파이코인 가격이 그리 싸지 않다는 니콜라스의 말처럼 코어팀이 잘 대처만 해준다면 굳이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인플레이션 되는 화폐와 대조해봤을 때 무지성 사람들 빼고 마구 팔아제끼는 건 않는다라고 보죠. 그래서 뭔가 가격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간 카페 거래, 해외 거래를 지켜봐온 사람이다. 딜러들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다?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동남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우리는 고스란히 이 가격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베트남에 대한 내용들 같고, 자, 파일에 매도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동남아가 높다. 그래서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4,500원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서 아이폰 딜러들은 제가 아는 것이 맞다면 가상화폐로 파일을 들여오고 한국 거주 베트남인을 통해 카톡으로 구매를 한다. 그리고 그 파이들은 들여온 가격보다 비싸게 아이폰으로 바꿔서 중고나라의 아이폰을 되파는 식으로 수익을 가져간다. 이들의 행위를 제가 뭐라고 위선을 떨며 훈수 두겠습니까? 하지만 KYC가 통과됐음에도 지난 몇 년간 현금 거래자 졸졸 쫓아다니며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꾹 참은 것은 일종의 발언 자격이라 생각해 글을 쓴다. 그들은 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가?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다. 돈벌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힘들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파이는 생태계의 목적이고 본인들의 행위는 오픈 메인넷에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쇄넷의 의미는 오프라인 상점, 온라인 중고 거래로 사람들에게 파이코인이 투기적인 목적이 아닌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또 가이드라인들을 탄탄하니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본인들의 현금 매제프 되팔이 행위는 이 인형과 전혀 맞지가 않다. 카페 사람들이 그 파일을 중고 거래에도 쓰고 오프라인에도 쓰고 누군가는 지갑 속에 저축을 한다. 현금 거래 딜러의 시장이 아직 오프라인 생태계 매장보다 크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매집하시는 분들께는 한 줄기의 빛인 거 안다. 그 물량을 우리가 흡수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잘 알겠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본인들의 부업에 대한 여론을 뒤집으려는 핑계거리를 붙이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동결에 대한 팩트, 대리구매만 했던 사람도 지나친 투기적 거래가 보이면 가능하다. 실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년 전에 이 글의 글쓴이 분과 임시 동결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브로커들도 몇몇이 동결되었으나 그 브로커와 수차례 명품 거래를 한 매집러 분들도 파이 전송이 막히는 사례가 벌어졌다. 한 번에 적게는 1만 개, 많게는
5만씩 오갔다.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인지하고 위험을 부담하고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말할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 역시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뭐 안 걸리면 심하이다, 안 걸리면 괜찮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 밟히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 재수없는 한 명이 걸려가지고 왜 나만 걸렸냐 라는 생각, 이런 발언 나중엔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저 여러분들은 안 걸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이런 거래를 했었다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옹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별히 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파이에 대한 내용들, 또 다른 알림. 자, 보시면 메인넷의 파이 인클로즈드 네트워크 기간은 파이를 명목 화폐로 교환하는 것, 파이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것, 명목 화폐나 기타 암호화폐의 향후 약속을 위해 파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지갑을 처음에 만든 사용자에게 코어팀의 몇 가지 조항을 건네준다. 투기 목적의 거래가 금지다. 그렇죠. 지갑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책임도 함께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뒷감당 그리고 지갑 노출 또한 감수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무언가 뒤가 구린 사람한테 대중의 고운 태도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결이 되어도 타격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적은 사람이고 이미 단기간에 수익을 벌어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옹호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뭘 하든 책임은 각자가 져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떨까? 다시 한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파일에 매집하고 투자금이 묶여있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파일에 받는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이쪽 저쪽 지갑 이동하는 행태를 보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매집을 하실 거면 소량을 여러 번 받으시고 투기적인 거래처럼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동결 사례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고객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래를 합니다. 자, 지금은 본인의 지갑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나름 세탁된 파일을 주겠지만 추후에 베트남 지갑과 여러분들의 지갑을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끝으로 이전에 현금 거래를 나름 잡기 위해 애써주셨던 카페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해가지고 정말 마지막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니 비판도 받고 궁금하신 점 다 답변 드리겠다라는 이런 좋은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현금 거래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나 걸렸을 때 그 타격감 역시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호카 뉴스 좀 걸러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내용들이 종종 떠돌아 다녀요. 얘뿐만 아니라 일부 트위터에서도 이런 장면을 좀 목격할 수 있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이 생태계의 폭발은 2024년 6월 1일에 오전 7시에 시작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놀라운 폭발을 경험하면서 24년 6월 1일 암호화폐 영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대요. 이번 출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중요한 메시지가 편성이 되었으며 전 세계 언론 매체에 참석 알림이 전달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전 7시에 파이 네트워크 선구자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 출시 이벤트는 파이 네트워크 창립자들의 인사말로 시작이 되었고 보다 포괄적이고 분산화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비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사용자가 암호화폐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파이 네트워크 진화의 새로운 단계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은 2024년 6월 1일 오전 7시에 시작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뉴스 해가지고 한편 이게 연간 트위터로 나와 있던 내용들인데, 생태계 폭발은 24년 6월 1일 오전 7시부터 시작이 되며 위 날짜에 메시지가 설정되었고 전 세계 미디어에 출시 이벤트 알림이 전송이 된다. 대상이 아닌 외부 거래소는 아직 연결이 허용되지 않으며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생태계와 연계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소스 코드 없이 지정된 표준 플랫폼에 연결이 돼야 되고, 방화벽은 파이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하고 확장될 때까지 여전히 비공개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 완전 공개, 다음 주에는 파이 브라우저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파이 익스체인지 글로벌도 곧 출시가 되어 파이오니어가 미리 경험하고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자기의 희망사항을 써놓은 것 같죠.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내용들, 지금은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냐? 솔직히 아무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뭔지는 좀 살펴봐야겠죠. 자, MIT 라이센스에서 나오는데 라이센스는 짧고 간단하며 저작권 예약 및 라이센스 공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라이센스에 부여된 저작물, 수정본 대규모 저작물은 소스 코드 없이 다른 조건으로 배포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들이고 저작권 고지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6월 1일에 뭐 대박이 난다. 그것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얘기만 하는 거고 뭔가 찌라시를 하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다음 내용 보면 이제 테스트넷 관련해가지고 2, 3, 4, 7일에서 뭔가 활성 노드 수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편 재팬 같은 경우에 800대가 드디어 깨졌죠, 예상대로. 근데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씩 깨지고 있고 3408, 이번 주에 3300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뭔가 역시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노드의 숫자가 하락하고 있고 하위권에 있는 것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숫자를 보이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갑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빵이 드디어 떴습니다. 그쵸? 16일까지는 계속해서 16일 연속으로 계속 되다가 드디어 빵이 한번 떴는데, 이 이후에 얼마나 폭발적 반응을 보일지. 엊그저께 분명히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뭔가 더 빠른 속도로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돼요. KYC에 대한 부분이었죠. 빠른 속도로 뭔가 올리는 건 기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모르게 트위터의 숫자, 이런 화력들은 약간 약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번 뭔가 5월달 안에 좋은 호재거리를 발표하면서 쭉쭉 상승해서 6월달 6월 28일 파이투데이가 있는 날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상승 랠리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에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